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황 기차는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황기찬 씨,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조사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차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 살해 사건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고 김도혜 뺑소니 사건까지 재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찬이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사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호군 유괴 사건의 실행범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당신이 배후라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변호사마저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기찬은 복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기찬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감옥에 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YL 그룹도 권력도 강세리와의 미래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찬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세리가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찬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났어. 이번엔 정말 끝이야? 세리는 기찬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리는 안간힘을 쓰며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그녀 자신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구속되면 자신도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리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온갖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새벽 무렵 그녀의 눈이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기억상실증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기찬을 깨우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상실 연기를 해봐요. 기찬은 잠에서 깬 채로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신감정을 받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돼요. 세리는 밤새 조사한 내용을 기찬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찬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유치한 방법이 통할 리가 없어.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대로 가면 무기징역이에요. 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요.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 후 기찬과 세리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기찬의 차가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세리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기찬은 이마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기찬은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고요? 담당 의사가 기찬의 눈에 펜라이트를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뇌 MRI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기찬 곁에는 세리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지? 나야. 세리.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찬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세리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습니다. YL그룹 회장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이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기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일관되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기찬의 연기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재인이었습니다.
제인은 병문 안을 핑계로 기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제인을 본 기찬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제인이에요. 제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기찬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강제인.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기찬의 연기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기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던 것입니다. 제인은 병실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많이 다치셨나 봐요. 걱정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기찬은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물 좀 드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찬이 물컵을 받아들었을 때 제인은 그의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찬은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왼손으로 컵을 잡고 오른손으로 받치는 그의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제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짜 기억상실 환자라면 이런 세밀한 습관까지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제인은 병실을 나오며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황기찬이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진짜 기억상실 환자는 저렇게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제인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도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의사로서 기찬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기찬의 MRI 결과와 각종 신경학적 검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인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찬의 뇌손상은 매우 경미했고 기억상실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손상으로는 기억장애가 올 수 없어요. 도윤이 제인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연기하고 있는 거네요. 제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이런 비겁한 수법까지 쓰다니. 제인은 기찬의 거짓말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인은 다시 기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품을 가져왔습니다. 은호가 가장 좋아했던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제인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기찬은 여전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강제인이에요. 어제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군요. 제인은 가져온 장난감을 기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기찬의 시선이 장난감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은호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기찬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장난감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인이 은근히 떠보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기찬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인은 장난감을 기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이걸 태워버려도 되겠네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니까. 순간 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기찬이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진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제인이 병실을 나간 후 기찬은 식은땀을 흘리며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실수했어. 강제인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심해야 해. 제가 뭔가 꾸미고 있어? 기찬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제인은 더욱 치밀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과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한 병원 직원이 기찬의 병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긴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기찬이 여전히 기억상실 환자인 척하며 물었습니다. 강세리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요? 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인데 의식을 잃고 계세요. 기찬은 벌떡 일어나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세리야, 내가 가야 해. 그런데 기찬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 한편에 숨어있던 제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세리야 라고 외치며 급하게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제인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기찬은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그만 연기 끝내세요. 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세리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야? 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인은 핸드폰을 꺼내 방금 촬영한 영상을 기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기찬은 명백히 세리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당연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죠. 증거 조작과 위증 혐의로요. 제인의 말에 기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억상실 연기가 들통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찬의 기억상실 연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기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겁한 연기까지 하다니 정말 인간 이하네. 저런 인간이 어떻게 회장을 했지?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법정에서도 기찬은 기억상실 연기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와 위증, 그리고 법정 모독까지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제인은 법정을 나오며 기찬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무대에서나 하세요. 제인의 차가운 말에 기찬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오히려 자신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제인은 법정 밖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찬과 세리가 저지른 다른 죄들도 하나하나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인의 눈에는 여전히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